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 4개월이 됐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외교 안보 측면, 또 내일은 국내 정치 및 경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제야 인사로 불리는 장기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외교 안보 측면에서 볼 때 다행인지 한일 간의 차관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조금 경색된 국면이 수그러 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마침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예. 보니까 우리나라 외무차관과 또 일본 외무차관이 며칠 후에 만나기로 했답니다. 예.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저는 어쨌든 이 한일 간에는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따지지 그 문제 때문에 그 관계 전체를 나쁘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어쨌든 차관급 회담을 계기로 해서 좋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이제 평가하는 시간이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일본 관계를 잘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주 뭐 보통 잘못한 게 아니죠. 보통 잘못한 게.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이 북한만 쳐다보다가 말하면 이 북한에 대한 이 짝사랑 북한은 그래 생각하지도 않아요. 진짜 이 짝사랑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게. 상대방은 전혀 사랑할 생각을 안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 짝사랑하다가 그러다 보니 저자세 이러다가 보니까 미국으로부터도 요즘 시큰둥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일본으로부터도 완전히 배격당하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미국과 일본하고 사이가 나쁘면요 중국도 우리 또 무시해버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북한에 대한 짝사랑 때문에 미국으로부터도 좀 버림받고 일본으로부터 배격당하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는데 그럼 북한하고라도 사이가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북한한테는요 완전히 그냥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정은이가 더 그래요? 왜 그러죠? 아,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북한 정권은 남북 관계가 이 대화와 교류가 많이 진척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 정권은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되어 있어야만이 이 대결 의식을 조장을 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에 긴장이 조성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라도 대화하고 교류하고 또 경제협력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고 그러면 북한 인민들이요 굉장히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돼 있어요. 즉 북한 정권이 적대감을 조장해 있어야 되는데 남북 간에 요즘 사이 좋다 뭐 가거라 오너라 한다 경제도 협력한다 남한으로부터 지원도 받는다 이래 되면 북한 인민들이 굉장히 남한에 대해서 감정이 해이될 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은 남한과 관계를 격화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2000년에 김대중, 김정일 남북 회담이 있었고 또 노무현과의 김정일 대담이 있었고 소위 햇볕 정책 그걸 거꾸로 올라가 보시면 어떻을까요? 그 당시 회담. 그런데 그래서 이 김대중 정부 때 말하면 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김대중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김대중 씨 대통령 됐을 때요 남북 관계 좋지 않았습니다. 보름 동안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을 보도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좋게 됐냐? 이게 김대중 씨의 최대 목표는 뭐냐? 노벨상 수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밑 교섭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4억 달러 아닙니까? 이 4억 달러 받아 먹으려고 좋아진 거죠. 그 사이에도 좋아지다가도 한 번씩 하다가 또 뭐 서해 교전 사건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바짝바짝 또 남북 관계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아졌고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는요 예. 남북 관계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는데 마지막에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2018년 2월 달에 퇴임안 했습니다. 예. 2018년 2007년이죠. 예. 2007년 10월 달에는 이미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예. 했습니다. 예. 2007년 예. 10월 3일 날 예. 북한 가서 예. 정상회담. 이때는 노무현 정권은 이미 끝난 정권이에요. 예. 그때는 이미 대통령은 이명박 씨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예. 그 끝난 정권하고 회담을 왜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돈 갖다 주고 회담할 사람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돈 갖다 주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한 것을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른바 저 특검 예. 통해서 처벌한 사람 아닙니까? 수사했죠. 예. 근데 왜 그럼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느냐? 이거는 김정일 위원장이 예.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려 그러면 남한하고 좀 관계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미국과의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예. 무슨 남한하고 관계 좋게 하기 위해서 예. 한 게 아닙니다. 그때 특히 북핵 대표 즉 예. 미국의 북한 핵무기 협상 대표가 누구냐 하면 크리스토프 힐입니다. 예. 크리스토프 힐. 예. 크리스토프 힐의 별명이 뭐냐? 김정힐이에요. 예. 김정일이라고 굉장히 짝짝꿍한 거예요. 예. 왜 짝짝꿍했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 김정일 정권을 예. 미국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때 부시 정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별명이 크리스토프 힐 별명이 김정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하려 그러면 예. 남북 간에도 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지 예. 뭐 남북 관계 좋아지기 위해서 정상회담 한 게 아닙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보다도 더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밀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결과는 아까 말씀대로 점점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예. 이것이 이제 준 그 미국 정부에 대한 이 느낌, 미국 정부에 대한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조금 전에 말씀하고 연장이 예. 돼서 우리나라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이 진보 세력이라고 예. 쟤네 진보가 아닙니다. 예. 얘는 수구, 예. 진짜 이 수구입니다. 수구. 예. 뭐 그렇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그걸 진보 세력이라 그래요. 예. 즉 김대중 정부 지지하는 사람들, 예. 노무현 정부 노무현 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남북 관계가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남북 관계가 파탄난 거다. 이렇게 다 말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심지어는 한국의 지식인 대부분이 그게 동의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예. 한나라당, 옛날에 한나라당, 예. 새누리당조차도 그걸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남북 관계가 김정일 때 격화되었던 것은 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 아니고 예. 북한이 그때 자기네들이 근본적으로 남한하고 사이가 나빠야 되고 예. 특히 누구지 김정은이 때는 예.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정권 안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내 말씀은 즉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진 것은 예. 전부 다 북한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안 좋아진 것이지 예. 남한 정권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도요, 뭐 비핵 뭐 3천인가 해가지고요, 비핵만 하면 $3,000 예. 보장한다 하고, 예. 그 이제 임태인가 뭐 비서실장 예. 보내가지고 예. 태국인가 만나가지고 예. 정상회담 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예. 즉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남북 관계를 격화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서라 그래가지고요. 예. 굉장히 접근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은 남한하고 사이를 좋게 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예. 그래 끝으로 하나만 지적하면 그런데 이 책임을요. 예. 즉 남북 관계 파탄의 책임을 예. 항상 남한 쪽에 있도록끔 교묘하게 북한 정권이 그걸 합니다. 예. 여기에 지금 우리 남한이 상당히 놀아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년 4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 예. 우리 한국의 안보는 어떻습니까? 이 안보는 말이 아니지. 이게 예. 진짜 말이 아닙니다. 예. 말이 안 돼. 내가 말이 아닌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요. 작년 연초부터 예. 지난 한 뭐 3, 4월까지 예. 3, 4월도 아니 2월 달까지 사이 좋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따른 예. 정말 어려움. 그 어려움이 뭐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북폭 위협. 예. 실제로 작년 3월 달에 북폭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예. 다른 하나는 이 유엔 주도의 경제 제재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가시해버림으로써 예. 작년 10월 재작년 10월 달부터 예. 중국이 가시해버림으로써 북한이 진짜 어려워진 거예요. 예. 이거를 돌파해 보려고 이걸 모면해 보기 위해서 미국하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남한하고 또 잘해야 돼서 그래서 작년 한 1년 동안 사이가 좋았지. 예. 문재인 정권 출범이 언제냐 하면 2017년 5월 1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작년 예. 5월 10일부터요. 그해 연말까지요. 예. 북한에서요. 남한에다가요. 눈 한 분 안 줬습니다. 사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예. 나쁘고 계속 미사일 쏘고 예. 핵실험도 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이가 좋아진 것은 즉 북한 핵무기 보유에 따른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했고 그 다음에 2월 27일,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뭐 이른바 결렬이라고 하는데 끝났지 않습니까? 그 뒤에부터요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그냥 파탄입니다. 그 전에 뭐 온갖 거 개성에다가 남북 서로 뭐 연락 사무소 만들어놨는데 하노이 회담 끝나자마자 3일째요 개성 연락사무소 폐쇄해 붙잖아요. 너무 하니까 너무 속 보이는 짓을 하니까 지금 반만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고 그다음 안보 문제인데 이 정권은 그래가지고요. 북한 정권이 필요에 의해서 남한에 대한 화해 제스처를 쓴 것을 이걸 그대로 그냥 따라가가지고요. 이른바 이 9.19 군사합의라 그래가지고 이 지금 완전히 지금 무장해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아직도 9.19 합의 지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에는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간다고 예상하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국민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미국하고 트럼프 생각은 좀 달라요. 미국 국민들이나 야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지금 용인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왜 그러냐? 미국의 최대 대외 전략은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이 중국 포위 전략에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 때요. 북한 핵무기 폐기 요구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왜 6월 30일 날 53분 동안 행거 아닙니까? 핵무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뒷받침하면서 북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계를 속여야 되잖아요. 나 지금 북한 핵무기 인정한다 하면 막 전 세계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비난받을 게 아닙니까? 설정 나오면서 떡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2, 3주 안에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안 합니다. 미국 돌아가서 뭐라 했냐? 실무회담?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나는 지금 김정은이로부터 지금 아름다운 편지를 받고 있다. 나는 지금 짝사랑하고 김정은이가 뭐 나만 쳐다볼 때만 웃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뭐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도 다 자위권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북한에 대해서만 말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쫑콩입니다. 방위비 문제가 있어. 이미 보도가 됐지만은 이제 월세 뭐 11달러 몇 센트 받는 것보다 한국 정부한테 10억 달러 받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한국은 좀 뺀치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 포위 전략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남한을 좀 약간 좀 제끼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한은 지금 어떤 신세가 되어가고 있느냐면 대만 짝이 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닉슨 대통령이 중국하고 화해하면서부터 바로 옛날에 중공이죠. 중공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서부터 대만을 완전히 내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신세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트럼프 입장이 미국의 조야에서 다르죠. 그 뒷받침이 될까요? 뒷받침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가 이걸 속이기 위해서요. 뭐 실무회담 한다 하고 한 번씩 가다가 또 뭐 급하면 이제 선거가 내년 아닙니까? 급하면 또 북한한테 양보를 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하는 게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는요. 어쨌든지 이걸 속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SP 저 국방부 장관 왔잖아요. 북한의 핵 문제에서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명색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초도차. 초도 순실까? 순실하게 하면 우리가 좀 모욕당하는 거. 하여튼 초도 방문을 했는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폼페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그 초강경파 볼턴 있잖아요. 볼턴조차도 이번에 왜 저 베네수엘라 문제를 리마에서 회의했는데 미사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이 중요한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장거리 즉 ICBM을 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말은 뭐냐? 단거리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거는 속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장 대표님들 그 속속들이 아시는데 미국 국민들이나 언론이 야당이 속을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죠. 이 참요.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돈 한 푼 벌은 없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산다고 온몸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처음부터 뛰어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요 그걸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 30일 날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북미 관계를 좋게 지내고 트럼프하고 나하고는 정말 이렇게 순간적으로도 만나는 사이다. 친밀한 사이다. 이걸 과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쭈글스럽게도 1시간 동안 기다렸잖아요. 기다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문서상의 종전선언은 안 했지만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마찬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알고도 모르고 몰랐어도 모르고 알아도 모르는 사람.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 전개를 지켜보는 그 중국의 시진핑의 입장은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참 그 질문해 주셔서 안 돼요. 시진핑은 그동안에는 미국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진핑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절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이 중국이 뒷받침해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 중국은 지금 내가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은요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이걸 압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국에 탁 가서 못 달라붙는 거는 역시 중국이 겁나거든요. 이 중국하고 관계는 옛날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관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는 이건 이 중국이 북한 정권만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 말하자면 친중 쿠데타를 일으켜서 친중 정부를 들어 세워서 북한을요 중국에 예속시켜 버립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다음에 언제 한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쉬운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그건 내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장기표 대표를 모시고 출범 2년 4개월이 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그 실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국내 정치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